12. 자석이 움직이면 전류가 생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 걸 배웠잖아요. 반대로 자석이 움직이면 전류가 생기게 되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 거고요. 우선 실험에서 검유계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검유계는 매우 약한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이제 검사하는 기계를 얘기하고요. 또 전류의 크기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검유계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랑 왼쪽으로 움직일 때 서로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실험하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코일의 전류가 유도되어서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전자기 유도를 직접 보여드리려고요. 준비 후 수리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쪽에 놓여 있는 것이요, 유도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검유계이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이 바로 코일인데요. 현재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선생님은 막대 자석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변화시킬 거고요. 이때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막대 자석에 빨간색 쪽은 N극, 그리고 초록색은 S극입니다. N극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그리고 S극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검유계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형성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요, 선생님 자석을 한번 가까이 가져가 보도록 할 건데요. 검유계 바늘의 눈금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 N극을요, 한번 가까이에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N극을 이렇게 가까이에 가져갔더니요, 검유계의 바늘이요, 오른쪽으로 회전을 했습니다. 자, 이때 N극을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코일의 윗부분에 N극이 형성되면서 유도 전류가 흘렀던 거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선생님이 N극을 멀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N극을 멀리 했더니요,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죠. 이때는요, N극이 멀어지다 보니까 코일의 윗부분에는 S극이 유도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극을 바꿔서 S극을 한번 가까이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N극을 가져갔을 때와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S극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갔더니, 우와, 바늘이 지금 왼쪽으로 회전하게 되었죠. S극을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코일의 윗부분에는 분명히 S극이 유도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럼 S극을 한번 멀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멀어지게 하게 되면 이번에도 검유계의 바늘이 반대가 되었죠. S극이 멀어지다 보면 코일의 윗부분에는 N극이 유도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자석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선생님 자석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 보도록 할게요. 검유계의 바늘이 전혀 움직이지 않죠. 이때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도 전류도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실험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2번에 있는 표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코일에 N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코일에는 N극이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 다시 얘기하면 코일의 왼쪽이 N극이 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코일 왼쪽이 N극이 되어서 이게 N극과 N극이니까 청력으로 밀어내어서 N극이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이 오른손을 가지고 찾아보면요, 코일의 왼쪽이 N극이 되어야 하니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왼쪽을 향하게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오른손의 네 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인데 여기를 향하게 되죠. 그래서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끔 전류가 유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코일에서 N극을 멀리할 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일에서 N극을 멀리하게 되면 N극이 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즉 코일의 왼쪽이 S극이 되어서 N극, S극. 그러면 인력으로 이 자석을 끌어당기게 되죠. 그러면 이 N극이 멀어지는 걸 방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오른손을 가지고 전류의 방향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코일의 왼쪽이 S극이 되면 코일의 오른쪽이 N극이 되겠죠. 그러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N극을 향하니까 오른쪽으로 향해야 되고요. 그때 나머지 오른손의 네 손가락은 이런 방향이니까 전류가 이런 방향.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된다는 얘기겠죠. 이번에는 코일의 S극을 가까이 했을 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일의 S극을 가까이 하게 되면 S극이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 즉 코일의 왼쪽이 S극이 되어서 S극과 S극은 청력으로 밀어내게 되니까 이 자석의 S극이 가까워지는 걸 방해하게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역시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으로 알아볼게요. 자, 코일의 왼쪽이 S극이 되면 오른쪽이 N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N극 쪽이니까 오른쪽을 향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오른손의 네 손가락은 이쪽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어지니까 결국 전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코일에서 S극을 멀리할 때를 알아볼게요. 자, 코일에서 S극을 멀리하게 되면 코일에는 S극이 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즉 코일의 왼쪽이 N극이 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코일의 왼쪽이 N극이 되면 이 N극과 S극은 인력에 의해서 S극을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자석의 S극이 멀어지는 걸 방해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어지고요.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으로 또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이 N극이 되는 거니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왼쪽을 향해야 되고요. 그러면 오른손의 네 손가락은 이렇게 이쪽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류의 방향이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 실험 내용에 대한 그 전류의 방향을 다 정리를 했어요. 아까 설명했던 이런 현상은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이 코일에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이렇게 멀리 하게 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에 변화가 있을 때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어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기, 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실험에서 자석을 움직였는데 코일을 움직여도 전류가 유도가 돼요. 그래서 자석이나 코일 중 하나만 움직여도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자, 유도 전류는 뭐냐면요.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이름을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류가 유도가 됐으니까 유도된 전류니까 유도 전류라고 부르고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아까 다 따져봤는데 결과적으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된다는 거죠. 아까 쭉 설명했잖아요. 예를 들어 자석의 N극이 가까이 가게 되면 이 코일에서는 N극이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자석을 멀리 했을 때, 이렇게 자석이 움직일 때 전류가 유도가 되었잖아요. 그때 이 자기력선을 통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기력선을 보시면 자석의 이 양극, 뭐 N극이나 S극, 자석의 양극에 가까울수록 이 자기력선이 더 촘촘하잖아요. 그 얘기는
자석의 양극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더 세다는 거잖아요. 처음 상태에서는 자기력선이 듬성듬성하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석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력선이 촘촘해지죠. 그만큼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자석의 이 극이 가까워졌으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세졌겠죠.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는 변화가 있으면 이 자기장이 약해지게 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에서는 이 자석을 밀어내어서 가까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자석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셌는데 자석을 멀리하면 이 자기력선이 듬성듬성해지죠. 그러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하는 방향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 N극이 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유도전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에요. 학습지 3번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예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 도난 방지 장치부터 알아보도록 하면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트 같은 데에서 도난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통과하게 되면 도난 방지 장치의 기둥에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트에서 산 물건에는 자성을 가진 자기 테이프가 붙어 있잖아요. 그때 계산하지 않은 물건에 자성을 가진 자기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코일이 감겨있는 도난 방지 장치의 기둥을 지나가게 되면 결국 자석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그 유도전류에 의해서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대에서 자기 테이프에 바코드를 찍으면 자성이 없어져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계산된 물건을 가지고 도난 방지 장치의 기둥을 통과하게 되면 자성이 없으니까 도난 방지 장치의 기둥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유도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경보음도 울리지 않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난 방지 장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예예요. 전자기 유도의 두 번째 이용의 예로 교통카드 판독기가 있는데요. 교통카드를 판독기에 대면 교통카드에 유도전류가 흘러서 요금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자, 자세히 알아보면요. 교통카드 안에 RC 칩이 있는데 거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그런데 판독기는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카드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교통카드의 코일이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카드의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러면 RC칩을 동작시키면서 요금 정보가 저장이 되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통카드 판독기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예고요. 자, 이거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자기 유도의 이용 중에서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발전기는 전동기랑 비교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전동기와 발전기의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이 나오는데요. 자, 전동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동기에다가 회전 날개를 끼운 다음에 전지를 집게 달린 전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동기에 전류가 공급이 되어지니까 회전 날개가 돌아가게 되겠죠. 이거를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옆에는 발전기를 실험하는 건데요. 전동기에 회전 날개를 끼운 다음에 이것을 검유계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동기의 회전 날개를 손으로 돌리는 거죠. 그때 유도되어지는 전류를 검유계 바늘의 움직임으로 관찰을 하는 실험이에요. 그러면 실험 영상을 각각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동기 실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발전기 실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실험에서 봤었던 전동기와 발전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동기는 예전에 배웠잖아요. 자, 전동기의 원리를 정리해 보면요. 지금 이 부분이 전동기고요. 이 전동기의 구조는 여기 써 있죠. 영구 자석 사이에서 회전할 수 있는 코일이 들어있는 구조예요. 이 전동기 구조나 발전기 구조는 똑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전동기를 전지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은 자석의 자기장으로부터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일이 회전하게 되는 것이 전동기의 원리였어요. 자, 이번에는 발전기의 원리를 볼게요. 발전기는 날개를 돌려요. 날개를 돌리게 되면 코일이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석 사이에 있는 코일이 회전하게 되면 이 자석 사이에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작동 원리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전동기를 전지에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영구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 힘을 받아 회전한다. 발전기가 회전하면 영구자석 사이에 있는 코일이 회전하면서 유도 전류가 흘러 전구에 불이 켜진다. 전동기와 발전기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인 전동기는 전자계 유도에 의해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기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해보면요. 전동기와 발전기는 구조는 동일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용 원리는 전동기의 경우에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이용해서 코일을 회전하는 그런 장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는 이 전기 에너지가 코일을 회전시키는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의 한 종류잖아요.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전동기예요. 자, 발전기의 경우에는 이용 원리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코일을 회전시키게 되면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성되어지는 원리였고요. 이 경우에는 코일을 회전시키는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즉 역학적 에너지가
유도 전류를 생성해서 전구에 불을 켰으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일으키는 장치가 발전기죠. 그래서 보시면 전동기와 발전기는 구조는 동일한데 에너지 전환이 반대가 되는 거죠.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고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예요.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반대로 하는 장치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발전기는 발전기의 날개를 돌렸을 때 전류를 생성할 수 있는 장치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발전소에서 발전기의 날개를 돌리는 방식은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발전소가 있어. 딱 봐도 알기 쉬운 모양은 풍력발전소. 바람 때문에 커다란 날개가 돌아가면 그때부터 전기가 찌릿찌릿 나오는 거지. 바람이 전기를 만든다니 정말 멋있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수력발전소. 모아진 물이 수로를 통해서 낮은 곳으로 쑥 내려가면 그 물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그러면 역시 전기가 나오고 그 전기를 우리가 쓰는 거고.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야. 석탄이나 석유, 가스 같은 잘 타는 연료를 태워서 물을 끓이면 증기가 나오는데 그 증기가 지나가는 힘으로 발전기를 또 돌리고 전기가 정말 많이 만들어지지만 석탄이나 석유를 구하려면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정말 많이 비싸. 전기 아껴 써야지. 이번에는 실제 발전소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